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청양군 장평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8일 오전 8시 36분 발생한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내부 1,500여 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5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발전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한 여고에서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을 하던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에게 개인 유튜브를 공개한 뒤 부적절한 내용이 노출돼 사직 처리됐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외국어를 가르치는 해당 교사가 원격 수업 장비가 불안정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공개해 수업을 진행한 뒤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콘텐츠가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본 학생들은 선생님이 성희롱적이거나 자극적인 글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 두렵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예전에 구독자를 높이려고 만든 영상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학생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사로부터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령해경이 해양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 공모로 마련한 정책 3가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령해경은 낚싯배 사고 발생 시 신원 확인이 중요해 승선자가 인적 사항을 적은 손목 밴드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응급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도록 응급기관과 구급센터, 헬기장 등의 정보를 담은 지도를 제작합니다. 이와 함께 침몰된 선박이나 차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계 장비인 윈치를 해양경찰 최초로 도입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마약이 거래되고 있지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이들의 수법을 막기 위한 수사당국의 묘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경찰은 수사력 보강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들고 나오고 있지만 급증하는 이들의 범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어서 보다 치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를 광고해온 20대 A씨가 지난 1월 말 대전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지난해부터 수개월간 마약을 팔아치우면서 직접 주사기로 필러폰을 투약하는 영상까지 게시했고 심지어 가출 청소년에게 마약을 투약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대전에서 대마 흡연으로 수사를 받던 러시아인 B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엑스타시를 구입해 인천공항으로 들여오다 적발됐고 최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터넷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검거 인원은 12,209명으로 2016년 8,853명에서 37.9% 늘었습니다. 특히 과거 유흥업소 등에서 벌어지던 오프라인 거래가 온라인상으로 옮겨오면서 젊은 층의 마약 범죄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10대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41명으로 2016년보다 3배가량 증가했고 20대도 지난해 3,211명으로 2016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두고 관계 전문가들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경찰 역시 이런 실태에 대응해 전담팀 등 운영에 나섰지만 주춤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청과 경기남부청, 경남청에서 다크웹 전문수사팀이 출범한 데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부산청과 인천청, 경기 북부청에서도 추가 운영될 예정이지만 충청권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성군의 소식 함께 보시죠. 홍성군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홍성군 교육체육과 이창경 주무관 연결해서 어떤 내용들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성군청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 이창경입니다. 네,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최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홍성군이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고 하죠. 어떤 내용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홍성군은 홍성군 평생학습센터와 신도시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국민의 다양한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다채로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홍성군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기존 운영하고 있는 주간 프로그램과 낮 시간에 학습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서 강의 실전 스피치, 초급 중국어, 힐링 미술 테라피 등 야간 프로그램을 신설해 14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총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평생학습센터는 영화 속 진짜 영어, 독서 논술 지도사 2급, 정리수납 전문가 2급 등 16개 프로그램에 22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촉감놀이 꼼지락, 몸 튼튼 마음 튼튼 유아체육 등 영유아와 부모 300팀을 대상으로 30개 영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평생학습센터는 특히 젊은 교육 수요자와 영유아 인구가 많은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고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또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영유아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특색 있는 사업들이 많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곧 운영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50플러스 세대 국민의 인생 재설계를 돕기 위해서 50플러스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인생 후반기를 의미 있게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될 예정이고요. 3월 중 수강생을 모집하여 4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또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선보일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낮 시간대 이용이 적은 카페나 공방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평생학습 카페를 운영합니다. 이번 상반기 홍성읍과 홍부급 15개소에서 15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요리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의 학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관내 기관단체와 함께 다양한 식음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은 작년 홍성 제과제빵 학원 외 3개 기관단체를 지원하여서 달콤한 주말 커플 쿠킹 데이트, 기초부터 1급 바리스타까지 등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네, 또 배움의 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데요. 문해 교육 운영 계획도 궁금합니다. 군은 비문해자를 위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인 성인문해 교육을 각 읍면별로 열어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1,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2년 과정을 수료하였고요. 초중등 학력 인정 과정을 통해서 초등 44명, 중등 21명이 학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교육 현장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 문해 교육도 가정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올해부터 가정 방문형 문해교육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가정 방문형 문해교육은 문해교원이 학습자 자택을 방문하여서 1대1 맞춤형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장애나 거동 불편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교육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을 통해서 학습권을 보장하여 이들의 평생교육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군 교육체육과 이창경 주무관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충남도 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을 위한 실무협의단을 운영합니다. 협의단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규정된 지방의회 인사권 관련 사항을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의회 총무 담당관이 총괄단장을 맡고 충남도와 도교육청 실무자 등 13명이 참여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중순부터 단체장이 보유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로 이양됩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태안군 일대 안면송을 소나무 재선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제 활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승원리와 정당리 일대 150헥타르 소나무림에 예방주사를 접종합니다. 이어 재선춘병 매개충으로 알려진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 성충 발생 시기인 4월부터 8월까지는 항공과 지상 방제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안면도 일대 4,800여 헥타르에는 소나무 14만 1,000여 그루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안면송은 조선시대 경복궁과 창덕궁 건축에 사용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는 국내 대표적인 소나무입니다. 태안군이 상반기 농어민수당 조기 지급에 나섰습니다. 태안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한 달 빨리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에 들어갔는데요. 상반기에는 농어민 1,500여 가구에 총 42억 3,7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인당 수당은 40만 원이고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하반기 수당은 11월쯤에 같은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태안군이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군비 1억 2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대상은 올해 태안고와 태안여고, 안면고 입학생 380여 명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이달 말 1인당 30만 원을 태안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양군 공동 브랜드 칠간마루가 오는 7월부터 고추와 구기자 등 원예 농산물 특화 브랜드로 재탄생합니다. 청양군은 최근 칠간마루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브랜드 적용 범위와 품질 기준,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이 보고됐습니다. 칠간마루는 지난 2008년부터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등 전 상품을 아우르는 청양군의 공동 상표로 사용돼 왔습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삼광과 새일미 종자를 19일까지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올해 공급량은 약 100톤으로 이는 당진시 연간 벼 종자 소유량의 10%입니다. 신청 농어민은 종자은행을 방문해 종자를 수령하면 됩니다. 한편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태풍 등의 쓰러짐이 잦은 삼광, 새일미 등을 대신해 내년부터 예찬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찬은 키가 66cm로 작아 쓰러짐에 강하고 다수하게 가능한 고품질 벼 품종입니다. 당진시청 배드민턴팀이 전국 동계 대학 실업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남자 일반부 복식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결승에서 김기정, 김휘태 선수조가 김천시청팀을 꺾어 7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단체전과 남자 단식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해 올 시즌 첫 전국대회에서 기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태안군 안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독거 어르신 생신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기초수급자 중 부양 의무자가 없는 독거 어르신 6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신 축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들은 첫 번째 어르신을 찾아 케이크와 미역국, 선물 등을 전달하고 건강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홍성군 구항면이 지역 읍면 가운데 처음으로 이장협의회와 산불방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항면은 전국적으로 부주의한 소각행위가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위급한 상황인 만큼 주민들과 함께 대응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주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주기적인 계도와 홍보 등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컴퓨터 교육을 실시합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SNS 활용, 자격증 취득 등의 교육을 오는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합니다. 교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대면 교육은 기존 정원의 절반으로 축소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태안군이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당 30만 원이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시작된 올해 새학기, 태안군이 준비한 작은 선물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